자, 59번. 이놈은 사실 함수라기보다는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점을 골라가지고 2차 함수를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렇지? 2차 함수를 만들려면 점을 어떻게 골라야겠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골라야겠지. 여기서 이렇게 두 개 고르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일단 하나 고른 게 기본 룰이야. 첫 번째 룰. 두 번째는 이렇게 고르면 돼? 안 돼요? 안 돼. 안 되겠지. 이렇게 고르면 안 되겠지. 그것만 빼면 되겠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빼야 돼? 3의 세제곱에서 줄줄줄 빼고 또 이렇게 빼고 맞습니까? 22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음 63번 볼게요. 자, 이 식의 역함수는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 푼 문제 있는가 보려고 그런 거야. 이 해석은 일반식에 대한 해석이야. 우리가 역함수라고 나오면 일반적으로 역함수 직접 구하는 문제는 딱 한 가지 문제밖에 없어. 어떤 문제냐면 어떤 문제? 범위가 나누어서 역함수를 구하는 거. 범위를 나누어서 역함수를 구하는 거. 요렇게 구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범위가 나누어서 구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정의역이 얘의 정의역을 꼭 적어줘야 됩니다. 그럼 얘의 정의역을 적어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요놈의 치역을 알고 있어야겠지. 요놈의 y의 값, 요놈이 x의 값으로 되는 거죠. 자, 역함수 직접 구하라는 문제는 딱 이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범위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야. 범위 안 쓰면 감점 절반 될 겁니다. 알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범위를 구할 때는 혹시 그래프가 쉬우면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범위를 생각하면서 적고 쓰면 되겠어요. 식으로만 쓰는 것보다 보통 만약에 범위라면 직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절대값 그래프가 나올 거야. 절대값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식으로 나오든지. 절대값 싫으면 이렇게 식을 두 개 적어줄 거 아니야. 1차 1차를. 그럼 우리는 역함수 구하고 역함수를 구할 거냐. 식으로 구해야겠지 역함수는. 알겠습니까? 하지만 요 점하고 요 점에 대한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요놈의 y의 범위와 x의 범위에 대한 생각을 적어줘야 돼. 역함수 구하는 문제는 그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이런 류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알았어요? 역함수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용하자 이런 문제고 실제 역함수에 대한 교점에 대한 생각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역함수가 gx인데 gx랑 ex하고 교점을 구하라고 했어. gx 우리는 알아 몰라? 몰라. f의 역함수가 g입니다. 역함수가 g야. gx와 ex 교점을 구해야 하는데 우린 gx를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그럼 우린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합니까? 둘 다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둘 다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의 역함수는 fx고 얘의 역함수는 2분의 1x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gx 역함수는 fx고 ex 역함수 2분의 1x야. 그럼 여기서 교점을 먼저 구하면 나오겠지. p, q라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야 이제?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야겠지. 그래서 답은 q, p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야. 어떤 생각인지 알겠습니까? 역함수하고의 어떤 관계를 풀 때는 그 역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거나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본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소리고 해석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얘 지금 F야. 됐습니까?
그러면 요놈이 g가 되겠죠. 요놈이 g야. 거기에 우리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얘가 2분의 1x야. 현재는 뭐 뒤집어졌지만 2분의 1x를 합시다 그냥.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를 못 구하니 요 놈을 이용해서 풀 거야. 그럼 우리 2x가 아니라 뭘 구해? 2분의 1x가 아니라 2x를 구하겠죠. 2x를 구하면 우리는 이 점을 구하고 이 점을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 점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 점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보통 역함수하고에 대한 내용은 번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이 소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알았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수투 그래프 문제에 대해서 역함수에 대한 내용은 계속 나와. 수투 미적분에서. 그래서 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우리는 적어도 얘하고 얘의 기울기의 곱은 1이라는 사실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 미적에서는 뭐가 이용될 거냐면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있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있어. 이 점. 그러면 요 점이 이렇게 넘어간 이 점 접선의 기울기가 곱이 1이 되는 점을 이용합니다. 단 이 점은 A, B이면 요 점은 B, A가 되니까 얘는 A라는 점에서의 접선, 얘는 B라는 점의 접선.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게 헷갈리지 않으려면 지금 설명하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정확하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F라는 문자, G라는 문자는 함수의 틀입니다. 공장이야.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F하고 이 F는 어떻게 돼? 똑같은 F야. 이 X하고 3X-2는 다르죠? 다르죠? 이 X하고 3X-는 다르죠? 엄밀히 따지면 누구랑 누구랑 같겠어? 여기 있는 X랑 누구랑 같은 거야? 여기 있는 X랑 3X-2가 같은 겁니다. 요게 요걸 T라 보면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X는 다른 X야. 다른 X입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요 식에서 X, Y는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Y를 의미하고 있어.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F2는 2는 안 나옵니까? 이 2는 F2는 안 나와. F-2가 1이래요. 이 뜻은 Y는 fx에서는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이런 뜻이야. 맞습니까? 근데 이 식에서는 Y는 f3x-2에서는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뭘 집어넣어야 돼? 0을 집어넣어야지. x에다 0을 집어넣었다고. 그럼 여기에서는 0,1을 지난다 이런 소리야. 요게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생각보다. 요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나올 거니까 생각을 하자 이거고, 이제는 이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자, 선생님 조금 전에 누구는 똑같다고? F는 똑같다고 했죠. X가 F를 들어가서 누가 나왔어? Y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Y가 들어가서 X가 나온 게 지금 G 구조죠. 이랬죠? Y는 fx, X가 F를 들어가서 Y가 나와. Y가 G를 들어가서 X가 나왔어. 얘를 바꿔버릴까?
자, 이 말과 이 말은, 이 식과 이 식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입니다. 요게 중요한 개념이야. 역함수를 잘 한다는 것은 요 말을 잘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문제 풀 때는 당연히 알고 풀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 문자로 나오니까 너희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이용해서 문제를 계속 풀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의 역은 뭐야? 얘의 역은 여기서 xy를 바꾸겠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y는 fx를, y는 gx를 구했어. 역함수를 했잖아. 이해됐습니까? 하지만 요 구조를 이해하고 쓰는 것과 그냥 쓰는 건 좀 달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헷갈리는 거야. 자, 그러면 x가 g를 들어가서 y가 나왔으니 이게 아니지 이제. x가 g를 들어가서 y가 나왔으니 y가 f를 들어가면 x가 나온다는 말은 이 식과 똑같은 식이네. 누가 들어가서? y가 f를 들어가서 x가 나온다는 식하고 요거의 두 개의 식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이네요. 그리고 다시 요거 두 개는 역함수 관계가 되겠지. xy를 바꿨죠. xy를 바꿨어요. xy를 바꿨어요. 알겠어요? 이거가 됐든 생각을 할 때, 자,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도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사람마다 선생님마다 약간 다른 방법을 쓰고 있어. 알겠어요? 쌤은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요렇게 넘어오는 방법을 많이 써요. 알겠어요? 이렇게 넘어가도 된다고 했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현재 이 함수는 이제 뭐가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다? 재료가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다? 들어가는 재료가 달라졌다고. x가 아니라고 이제 3x-2가 들어갔다고. 3x-2가 f를 들어가서 y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 y하고 이 y는 다른 y야. 그냥 결과물이란 표현이야 그냥. 알겠지? 그럼 어떤 구조가 나온 거야 지금? f에다가 3x-2를 넣었더니 y라는 애가 나온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은 뭐야? 보면 쓰면 되잖아. g에다가 y를 넣었더니 3x-2가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어려운 말 아니잖아. 얘가 들어가서 이게 나왔고 얘가 이게 들어가서 이게 나왔다. 똑같은 말이라고. 하나 의식에 쓰고 있는 거 아닐까? 됐어요? 다시 얘를 뭐 간다? 얘를 이제 역함수를 구하면 어쩐다? xy를 바꿀 거다고요. 그래서 gx는 3y-2다 이 말이에요. 얘가 이제 역함수다. 얘를 뭘로? y로만 정리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됐어요? 하나만 더 써볼까요? 요것만 더 써볼까요? 요것만 써볼까요? 요놈을 다시 역함수 요놈에서 구해볼까요? xy를 바꿨습니다. f 3y-2는 x.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보통은 선생님이 이렇게 안 넘어가는 이유는 얘는 쉬운데 얘가 좀 불편해서 나는 얘부터 바꾸는 거라고. 얘부터 먼저 바꾸는 거라고 해. 나는 그래서 이 순서를 쓰는 이유가 그거야. 이 구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가 쉬워요. 꽤 중요한 문제야. 다음.
1, 2, 3, 4에서 2, 3, 4, 5로 갑니다. A에서 B로 가고 다시 B에서 A로 간다. 1, 3, 4에서 1이 가고 다시 A에서 1이 간다. 이렇게 놓으니까 헷갈려. 그러니까 얘는 문제는 뭐? 무조건 화살표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쌤이 세 개를 그랬지? 그런 이유는 뭐겠어? 디귿 때문에 그랬습니다. 디귿 때문에 세 개를 그린 거야. 기억 니은만 보면 지금 두 개인데 이 디귿 때문에 지금 세 개를 그린 거라고요. 오케이? 자, 3은 5로 갑니다. 완성 확실한 거. 3은 5로 가요. 3은 5로 가요. 3은 5로 가요. 2는 3으로 갑니다. 2는 3으로 가요. 어떤 x가 p에 대하여 p에 들어있는 원소라면 여기에 있는 원소라면 gx가 x가 된다는 말은 한 놈은 반드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2가 반드시 못 가네. 3은 반드시 갈 수가 없겠죠. 그 이유는 디귿 때문이겠습니다. 가다 보면 이 두 개가 겹쳐서 들어가요. 알겠죠? 그래서 못 가. 그럼 4가 4로 가는 것밖에 없네요. 어떤 놈은 가라겠으니까 4가 4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니은에서 나온 거야. 니은까지. 디귿 모두입니다. 얘는 모두. 얘 위에서는 어떠냐고 얘는 모두냐. 모든 x가 3번 거치면 한 칸 업돼야 된다. x가 거치면 한 칸 올라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1이 거치고 하면 2가 돼야 되고 2가 거치고 하면 3이 돼야 되고 3이 거치고 하면 4가 돼야 되고 4가 거치고 하면 5가 된다 이 말이지. 5는 누가 화살표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네. 된다요? 그럼 4가 2가 완성됐으니까 여기도 4가 2가 완성되고 4가 이제 2가 들어왔지. 누가 갔을 거야? 1이 갔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가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1이 4로 갔어. 1이 4로 갔어. 차근차근. 그럼 4는 3이 왔을 거야. 그럼 5가 지금 1로 가고 나머지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그냥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돼요. 그렇지? 너희들이 헷갈리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함수의 해석적인 문제는 무조건 화살표 다이어그램이 제일 잘 보입니다. 이걸 화살표 다이어그램이라 불러. 함수적 표현입니다. 다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질문 안 했네. 70번 봐볼까요? fx는 fx 형태야. 어떻게 풀었죠 어제? 함수 그래프가 있는 문제는 치환을 했죠. fx는 fx의 함수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치환을 했죠. 그래서 fx는 아니고 t는 e-t. 그러면 이의 ft 그래프하고 e-t 그래프, e-t. 이 정도 그래프입니다. 이게 만나는 점이 지금 요 점이 t좌표. 요 점이 지금 알파. 요 점이 알파, 요 점이 베타. 이게 t 값이야. 다시 말해서 t가 누구라고? fx고 그게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돼서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나는 점의 해. 이 점, 이 점이 해가 되겠죠.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개수니까 이렇게 풀었는데 해를 구하라고 하면 식을 써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다음.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f1은 1이래요. 그래서 fn이라는 함수를 봤더니 n이 짝수들하고 홀수들로 구분했어요. 1은 뺐던 것은 f1은 2로 나올 거니까 안 할 거고 n이 짝수이면 2로 나눕니다. n이 홀수이면 1이 이렇게 빠지고 수를 1을 뺐어. n이 홀수인데 1을 빼는 이유가 뭐겠어? 짝수 만들라고. 짝수 만들면 2로 나눌 거야. 나누면 줄어들겠지. 그렇지?
나누면 줄어들고 그 수를 확인해서 다시 홀수면 1을 빼고 짝수면 또 나눌 거고. 요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알겠어요? 이렇게 짝수 홀수를 구분하는 논리는 뭐야? 약간 이분법적 논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F11이 있으니까 11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11은 뭐 F11을 쓸까요? F11은 어떻게 쓸 거야? 1을 빠졌고 F 얼마가 될 거야? 10이 되겠지. 맞나요? 1이 빠졌고 1을 뺐단 말이야. 10이 됐고 다시 뭘로 나눌 거야? 2로 나눌 거야. 그러면 이제 5까지 되겠지. 됐습니까? 다시 5는 홀수니까 1을 빼고 수가 얼마가 돼? 4가 되겠지. 2로 나눌 거야. 1 뺐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냥. 얘가 2니까 아까는 홀수로 내려갔지만 이제 안 내려가고 다시 나눌 거야. 다로 나누고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얘가 1이 돼서 3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만 이해하면 문제가 좀 쉬워져요. 알겠어요? 홀수는 뺐어. 됐습니까? 뺐어. 그리고 2로 나눴어. 얘는 어떤 논리로 들어가냐면 이진법 논리로 들어갑니다. 이진법 논리로 들어가. 알았어요? 홀수는 빠지고 2로 나눴어. 이게 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십진법에서는 1의 자리를 뺐어. 그럼 10의 자리 값에 남았잖아. 그렇지? 10으로 나누면 다시 공이 하나 사라지고 얘가 한 칸씩 뒤로 물리잖아. 다시 1의 자리 뺐어. 10으로 또 나눴습니다. 한 칸씩 내리는 거라고. 알았어요? 그럼 이 문제와 비슷한 유형 문제는 십진법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면 식이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이렇게 표현될 거야. 얘가 P이면 얘가 P이고 P는 0부터 9까지 그리고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10n이 아니라 n-p n-p 플러스 p 이런다고요. 원래 수에서 p를 뺐단 말이야. 그럼 이리저리가 빠졌다는 소리지. 그리고 얘를 10으로 다시 나눌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그러면 나는 이진법 모르는데요. 이진법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이진법 몰라도 관계없어요. 하지만 이진법의 논리는 뭐냐면 얘를 2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표현하겠다 이런 뜻이야. 2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표현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2의 11보다 작은 2의 거듭제곱 8 빠졌습니다. 8 빠지면 얼마 남았어? 3 남았죠. 그럼 2의 제곱은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3이니까 2의 1제곱은 있어 하나. 뭐 남아서 이제 2의 0제곱 이래 될 거라고. 그럼 얘가 0 이렇게 쓰듯이 여기다 2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우리가 구한 이 수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거야. 그 수의 의미는 첫 번째는 얘입니다. 첫 번째 얘는 홀수에 대한 개념이야. 두 번째 얘는 요놈이야. 아까 이렇게 건넜지. 그리고 얘가 한 번 더 갔지. 이가 안 나타났잖아. 안 나타난 이유는 얘 때문에 안 나타난 거야. 그 다음에 일이 또 하나 나타났죠. 그럼 뭘 의미야? 얘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다 보면 이 수들의 합이 FN이란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진법으로 쓰면 얘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1, 0, 1, 1, 2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얘는 각 자리 수의 합의 의미를 갖고 있어. 근데 그 말을 우리는 쓸 수가 없으니 이렇게 거듭제곱 자리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개수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십진법에서는 각 자리 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 문장의 의미가 그렇다 이 말이야. 이걸 깨우치면 이런 문제는 쉽게 마무리가 될 거다고. 얘는 얼마라고? 2라고요. 얘 거듭적으로 표현했잖아. 합으로.
m에는 지금 k하고 m 다른 수입니다. 그럼 답은 뭐야? 여기 곱하기 1 곱하기 1 나머지 다 0이었으니까 생략한 거겠지. 그래서 요거 1 요거 1이 답이 2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가 2가 되는 50의 거듭제곱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우리는 50이라는 수를 2의 거듭제곱으로 합으로 50 이하에 있는 수를 표현해봐라 이거야. mk는 자연수만 있어? 자연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0도 있습니다. n은 자연수고 현재 위에는 mk가 자연수라고 했지만 k가 0도 있어요. 알겠어요? 원래는. 그래서 mk는 뭘 넣을 거야? 우리는 집어넣을 거야. m에다 작은 수, k에다 작은 수를 넣는데 순서를 바꿔야겠는데 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써놨지? 아, 크기 위쪽 큰 수부터 쓰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수부터 써도 되고 작은 수부터 써도 됩니다. 큰 수부터 써도 되고 작은 수부터 써도 돼요. 그러면 큰 수부터 써볼게요. mk는 당연히 룰이 이쪽이 큰 수를 쓸 거야. 같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50보다 50 이하라 했으니까 거듭제곱보다 거듭제곱이 50보다 더 작은 수 5제곱까지 되겠네요. 5 32 k는 0 1 2 3 4 5 하면 안 되고 4는 뭐 되나? 4 4 16 되네요. 4까지 되겠네요. m이 4이면 16이니까 다 되겠죠. 3 다 되겠죠. 2 1 이렇게 되겠네요. MK의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MK 순서가 정해졌다고. 아니 두 개가 바뀔 수 있겠잖아. 어차피 똑같은 수잖아. 2, 3이든 3이든. 그래서 답은 5, 4, 3, 2, 1 15개가 되겠다 이거네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일단은 요 뜻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면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식이 등장했네요. 자, 요식 나온다겠죠. 어제 써보였던 식 중에 하나입니다. fx는 x, fx는 x. 뭐가 떠오르죠? fx는 x 하면 어제 설명한 것 중에 있는데 fx 그렇지 크로스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두 가지로 설명해서 뭐 원소, 실수. 원소라고 하면 우리는 크로스야. 원소는 개수가 정해졌어요. 크로스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가는 것은 다 돼. 난 크로스. 하지만 얘 범위는 실수야. 실수야. 이게 크로스가 아닙니다. 크로스가 아니야. 됐어요? 그럼 실수일 때는 얘가 뭐가 떠올라야 돼? fx는 x. 뭐가 떠올라? 그건 떠오른 게 아니지. 이렇게 푸는 방법이지. 요 식을 보면 떠올라야 될 게 있어. 뭐? 역함수. fx는 f 인버스 x.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 식이 어떤 식이야? 두 개가 똑같은 식 아니고요. 이렇게 가는 것만 참이라 했죠. 역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역함수가 있다는 말이 없으면 못 넘어온다겠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 식하고 이 식은 얘가 나오면 요걸 생각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 화살표는 못 넘어옵니다. 분명.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말을 우리가 만약에 방정식 이렇게 나왔으면 얘는 y는 fx와 하고 y는 f 인버스 x의 뭐? 교점 이렇게 풀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풀면 방정식을 풀려면 얘하고 얘의 교점 이렇게 풀 거 아니야.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x의 교점으로 풀 수가 있어요. 얘 근데 단점이 뭐야? 단점이 뭐야?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프 그리기가 어렵다. 뭐 그릴 수 없다가 아니야. 어렵다야. 됐죠? 그러면 근데 우리는 얘는 그려. 얘는 얘하고 얘는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제시가 되는 거야. 역함수는 아니야. 그럼 실제로 얘는 역함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하면 되겠어? y는 x 대치. 알겠어요? 그러면 원래식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y는 fx랑 x는 fy의 교점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이렇게 막 써야 된다고요. 왜? 얘하고 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y는 f 인버스 x하고 x는 fy 같은 거 다른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자, 얘는 뭐야? 함수가 아니야. 뭐라고? 함수가 아니라고. 그냥 도형이라고. 그냥 도형이라고 해? 함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얘는 뭐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얘를 y는 fx를 y는 x 대칭 시킨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해석을 그냥 이렇게 하자 이거야. 해석을 쓰진 말고 엄밀히 쓰자 보면 설명에서는 이렇게 작성이 좋아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표현이.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좀 쉬운 생각은 아니니.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뽑는 과정이 있어. 이렇게 뽑는 과정은 있습니다, 분명.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쉽다 이런 말이야. 이건 어렵지 않잖아. F 인버스 붙였다 생각하면 되니까. 알았어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이게 나오면 이걸 생각을 하고 얘를 풀 때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야. 그냥 얘를 어떻게 생각하자? 이 표현만 안 쓰면 됩니다. 얘를 어떻게 생각하자? y는 x 대칭이다. y는 x 대칭인 그래프는 그려. 그리기가 쉬워 어려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말이야. 이걸 또 그리려면 힘들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x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m자를 그렸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m자를 그렸잖아. 똑같이 y는 x 대칭인 것은 여기서 y로 갈 때 m자를 그냥 그리면 돼요. y로 갈 때 m자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나는 점은 분명 y는 x랑 만나야 돼요. 그리고 돌려서 보면 이게 대칭인 물고기처럼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교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안 세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답은 쉽게 구했다 이 말이지. 함수 fx, gx가 hx가 f 더하기 g야. h는 1대1 대응이고 fh가 gh, gh가 fh. 그럼 두 개를 왠지 나는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뭐 욕망이 생기지? 왜? 합이 있으니까. 순서 바꿔 적을게요. 나는 이 식을 두 개를 좌변, 우변 더한 거야. 자, 얘는 뭐입니까? fx, gx 더하면 hx. fhx, ghx 더하면 x, h, h.
보입니까? 그래서 얘는 HX야. 우변은 그대로 요거니까 HX죠. 아니 여가 X자리에 HX가 들어간 식이 좌변이잖아. 이 좌변은 FHX, GHX가 HHX라고. HHX고 좌변은 우변은 HX고. 다시 말해서 HX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죠. HX가 X가 됐으니까 FX하고 GX가 같네요. 같으니까 하나씩은 얘네들은 뭐야? 2분의 1X가 되겠죠. H하고 G가 같아요. 근데 두 개 더하면 X니까 2분의 1X가 되겠습니다. 74번은 그래프를 점을 Y는 X 대칭적으로 찍어보면 그래프가 그냥 나옵니다. 얘를 이렇게 보내고 얘를 이렇게 보내면 대칭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렇게 찍어보면 나올 거야. 다음 75번. 저번 시간에 풀긴 했는데 비슷한 문제를 풀긴 했는데 그보다 이 문제 약간 더 어려워진 거야. X, Y, F, Y, X, G. F는 1대1 함수야. 그나마 좀 쉽게 알려준 거야. F가 1대1 함수니까. 합성을 시켰더니 G로 갈 건데 치역이 G야. 그러면 얘를 당연히 화살표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고 F, G 나머지는 좀 생략했어요. 자, 우리가 합성함수 선생님 개수 쓸 때는 항상 어디서부터 본다고? 여기서부터 본다고요. 여기서부터 본다고요? 화살표가 일단은 몇 개 보여야 돼. 여기서만 보면 화살표가 몇 개로 보여? 뭐 2개로 보일 수도 있고 뭐 3개로 보일 수도 있겠지. 뭐 2개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3개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알겠어요? 일단은 2개는 보일 거야. 2개는 보여야지. 됐습니까? 화살표 이렇게 2개 들어왔을 거라고 해? 여기서 몇 개가 나갔어? 3개가 나갔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3개가 나갈 수도 있는데 2개가 나갈 수도 있겠지. 얘는 2개가 들어왔고 얘는 3개가 나갔을 거니까. 됐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는 1대1 대응으로 해서 3개가 나간다는 것을 지정해 준 거야. 그럼 이 문제가 1대1 대응이 없어버리면 두 가지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1대1 함수 미안해. 1대1 함수 알았어? 그래. 화살표 3개는 똑같은 말이야. 1대1 함수 화살표 3개는 똑같은 말이라고. 이게 되죠? 이 문제가 이것이 없으면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는 거야. 화살표가 3개가 나올 거고 2개가 들어왔을 거라고. 그렇지? 그럼 여기서 3개가 나갈 수도 있고 2개가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2개가 보인다는 것은 겹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2개만 보이는 거야. 뭐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들어왔다 생각하면 돼요. 알겠나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 문제는 1대1 함수라 해서 조금 더 쉽게 해줬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풀고 우린 두 번째로 나눠서 풀어봅시다. 됐습니까? 뭘로? NFX가 FX의 치역이 3개인 상황만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FX 치역이 3개니까 여기서 3개로 가야겠죠. 4, 3, 2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곱하기 얘가 지금 어떻게 가서 뭐 3개로 갔다 이 말이야. 하나, 둘, 3개 이렇게 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3개가 어디로 갈 거야? 2군데로 갈 거지. 다행히도 2군데지. 쌤이 요 2개짜리와 3개짜리는 구분해서 풀라고 했는데 2개짜리는 보통 6건을 그냥 풀어버리고 3개짜리는 분할로 풀라겠습니다. 분할 분배로 얘를 3팀으로 쪼개야 된다고. 2개는 어떻게 풀어? 6건으로. 이 3개가 화살표가 막 갔을 거야. 총 몇 개를 갔어? 몇 개 함수가 나와? 2의 세제곱 함수가 나오겠지. 근데 몰빵하면 안 돼. 상수 함수가 되면 안 돼. 여기까지가 합성 함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가 완성된 거야? 합성 함수가 완성된 거야. 질문은 뭡니까? 질문은 뭐라고?
FG를 완성시켜야 돼. F는 완성됐어 안 됐어? G는 완성됐어 안 됐어? 안 됐지. 합성함수에 개입하지 않은 3도 어딘가로는 가야 됩니다.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곱하기 2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린다고 했죠. 현재 문제 답은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없어졌다고 하면 문제의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지겠죠. 두 번째 이제 nfx가 2인 걸 할 건데 1인 건 말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1이 돼버리면 화살표가 하나밖에 안 갈 거 아니야. 두 개가 안 됩니다.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얘는 1은 무조건 안 할 거고 2만 할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갈 거냐 이거야. 현재 함수 f하고 g가 다른 함수입니다. 내 맘대로 만들 수 있어.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얘가 f가 되면 얘가 가는 곳으로 얘도 가야 되니까 제한적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다른 함수니까 나는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겠다. 나는 두 개를 고를 거야. 4, C, 2를 고를 겁니다. 네 개 중에 두 개를 어째? 네 개 중에 두 개를 고를 거야. 두 개를 골랐어? 그리고 얘네들이 두 군데로 나눠서 가야 되니까 아까 했던 여사건 곱하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식 이해됩니까? 두 개를 골랐어요. 그리고 갈 건데 몰빵을 하면 안 돼. 몰빵을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 개수야라고. 곱하기 이 둘이 여기 둘로 가겠죠. 곱하기 2패.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